월드와이드 펀드 시간입니다. 키움증권 김민관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항상 해외 시황부터 이제 네네. 질문을 드리는데 요즘 해외 쪽 시황은 계속 오름세가 나타나면서 좀 안정권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펀드 수익률도 좀 좋아졌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뭐 최근 1개월은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뭐 유가가 좀 반등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좀 자세한 건 제가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14일 뉴욕 증시는 이제 국제유가 하락과 그 3월 FOMC 예정에 따른 관망세로 좀 상승했습니다. 15일 오전 공시된 기준 가격으로 수익률을 조사한 결과 해외 주식 펀드는 한 주간 0.23% 상승했고요. 소형 기준 대부분의 펀드가 플러스 성과를 보였으며 브라질 주식 투자 비중이 높은 펀드의 성과가 좋은 반면에 중국 투자 비중이 높았던 펀드의 성과가 좀 부진한 면이 있습니다. 공모 해외 펀드는 설정액은 15일 현재 32조 1,786억 원으로 전주 대비 179억 원 증가했고요. 순자산은 주식시장 상승으로 1,246억 원 증가한 26조 6,977조 원으로 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네, 특히 지금 뭐 신흥국으로 다시 글로벌 자금이 돌아오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또 브라질 증시도 참 많이 올랐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또 펀드로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 주는 어떤 펀드 소개를 시켜주실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2월달 한 달 동안 좀 많이 상승한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국제유가라든지 원자재 부분이 이제 등락은 좀 심했지만 어쨌든 큰 폭으로 좀 전반적으로 상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중에서도 이제 모멘텀 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좀 그 지지분이라는 섹터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그 농산물 쪽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농산물 펀드 관련해 가지고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유가 등 워낙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맞습니다. 뭐 금값도 많이 올랐고요. 하지만 농산물은 또 그렇지가 않나 봅니다. 좀 그 이유가 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남미 지역의 수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공급이 더 많아지면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도 있고 북미 지역의 파종 데이터 부분이 이제 발표가 되기 전이고 이런 것 때문에 특별하게 가격이 좀 변동되는 그런 요인 자체가 없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계절적으로 봐도 농산물이 크게 뭐 변하지 않는 시기고 뭐 2015년, 16년을 따져봐더라도 생산량이나 재고량 전망치가 역시 큰 조정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농산물 가격은 당분간 그 약보합 추세가 좀 지속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브라질의 그 옥수수 수출 가격이라든지 뭐 해아라 영향 등으로 해가지고 환율 변동으로 해서 농산물 가격이 좀 이렇게 변동이 좀 될 수는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동안 그 엘니뇨 관련해가지고 글로벌하게 좀 진행되고는 있지만 작황이라든지 이런 피해는 사실 좀 크지 않고 엘니뇨가 좀 사실 피해가 좀 있었다면 이제 농산물 가격이 좀 뛰었을 가능성이 좀 있긴 하지만 그럼 없었기 때문에 뭐 남미 지역 작황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이후 이제 그 엘니뇨 관련 이슈가 좀 감소되는 부분도 좀 있고요. 그래서 차츰 이제 북미 지역 파종 시기 뭐 진행상 이런 관련해 가지고 뉴스가 나오면 그때부터 좀 관심을 좀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좀 분위기가 좋을 때 네. 펀드를 이제 소개를 시켜주시는데 농산물도 그렇지가 않은데 이 농산물 펀드를 소개시켜 주시는 그 이유가 특별하게 있으실까요? 농산물 펀드 뭐 최근 1개월을 제외하면 사실은 이게 굉장히 마이너스 성과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뭐 이런 시기에 좀 펀드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부분도 좀 필요하고 각종 리포트들도 좀 살펴보면서 좀 전망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질까 해서 가져왔습니다. 네. 사실 뭐 펀드를 가입하고 수익률이 좋으면 뭐 괜히 자기가 잘해서 그런 것처럼 당연하다 생각이 드는데 사실 수익률이 좋지가 않으면 상당히 좀 궁금한데 또 어디다 또 물어봐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이런 부분을 이제 과장님께서 해소를 시켜주신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수익률이 나면은 그렇게 많이 문의도 또 안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수익률이 좀 나쁘거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많이 좀 여쭤보시고 많이 좀 찾고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오늘은 이제 그런 걸 좀 맞춰가지고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농산물도 펀드로 그렇다면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네네네. 말씀이신데 어떤 방법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농산물이라는 게 사실은 그 직접 본인이 투자하는 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장 방법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슈로 해가지고 힘들고요. 보통 펀드를 통해서 많이 투자를 하시는데 펀드는 이제 지수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농산물 관련 지수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요거는 이제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그 장내 파생 상품으로 이제 농산물 관련 상품 지수 구성된 지수에 좀 투자를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지수가 그 로저스 인터내셔널 커뮤니티 에그리컬처 인덱스 지수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지수인데요. 지수 구성을 보시면 크게 곡물, 기호식품 그리고 가축, 기타로 좀 나눠져 있고요. 앵커님도 많이 드시는 뭐 커피라든지 쌀 그리고 생우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곡물이 57.3%, 그리고 기호품이 28.4%, 그리고 가축이 8.6%, 그리고 기타가 5.7% 비율로 이 지수는 구성이 좀 되어 있습니다. 네, 표를 보니까 곡물, 기호품, 가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네요. 종목이 상당히 좀 다양하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는데, 자, 그렇다면 좀 간단하게 비중이 높은 그 종목 위주로 전망을 좀 말씀해 주시죠. 좀 간단하게 좀 전망을 드리면 사실 그 2월 달에 1월 그 미국 농림부 곡물 재고 보고서라는 그 보고서가 좀 나와서 2015년, 2016년 그 옥수수 이렇게 재고량을 좀 알려드리면 옥수수 출하량은 계속해서 좀 하향 조정되고 있고요. 2015년, 16년 글로벌 옥수수 기말 재고량 역시 290만 톤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이제 브라질, 중국, 러시아 등의 이제 기말 재고량이 좀 하향 조정된 부분이 좀 반영된 부분이 있고요. 현재 전 세계 옥수수 기말 재고량은 2억 890만 톤으로 최고치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이제 절반 이상은 이제 중국에 차지하는 부분이고요. 주요 곡물의 재고량은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농산물 가격이 상승을 좀 제한하는 부분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얘기 들어보니까 농산물, 이 곡물 가격이 단기간에 오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도 상승을 예상하고 투자하시는 분들 좀 많이 있는데 어떤 형태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죠?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게 투자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면,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물 투자는 여러 가지 한계로 인해 보관, 운송 이런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농산물 농산물 인덱스라든지 선물 투자로 해가지고 이제 농산물 갖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물 투자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낮고요. 그리고 장내 파생상품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투자 부분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제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준화된 기초 자산 구성을 통해서 각 농산물의 대표성을 띌 수 있는 이런 가격 형성이 좀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편이고요. 또한 위험 회피 거래자와 투자 목적 거래자가 이제 동시에 거래하는 그 선물 거래소에서 거래하므로 현물에 비해서 유동성이 좀 높은 장점이 있습니다. 네, 현물보다는 선물 투자를 좀 많이 하는군요. 자, 농산물 투자 포인트도 좀 궁금한데요. 어떤 점들을 봐야 될까요?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신흥시장의 성장 그리고 대체 에너지 수요 등에 따라서 농산물 수요가 좀 사실 증가하는 부분도 있고요. 지구 온난화 등에 따른 이제 공급 부족으로 농산물 가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밀이랑 콩, 면화 같은 다양한 농산물에 좀 분산 투자되는 부분이 어쨌든 한 곳에만 아닌 분산 투자되는 부분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특히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단히 그 효과적인 해지 수단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주식이 아닌 농산물에 직접 투자를 선물로 통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님들이 투자할 만한 펀드 몇 가지 소개를 시켜주시죠. 펀드는 일단 그 미래에셋 로저스 농산물 펀드와 그 사는 집 로저스 에그리 인덱스 펀드 그리고 신한 BNBP 포커스 농산물 펀드 부분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이 다 그 선물 투자로 하는 투자 방법이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 미래에셋 로저스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그 상품 수익률을 이제 복제하는 상품으로 로저스 농산물 지수에 다양한 농산물 관련 선물로 구성된 인덱스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물은 보통 채권 업무를 좀 매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사는 집 로저스 에그리 인덱스 펀드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을 채권에 투자를 하고 있고 동시에 인덱스 연계된 수합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신한 BNPP 포커스 농산물 펀드는 농산물 지수를 세상으로 적극적으로 이제 자산 배분을 통해서 그 상품을 운영하고 있고요. 기타 국내 채권이라든지 인덱스 수합 그리고 농산물 관련 ETF 등을 활용해 추가적인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각 펀드의 3개월 성과를 좀 보시면 미래에셋 로저스 농산물 펀드가 마이너스 3.25 그리고 사는 집 로저스 에그리 인덱스 펀드가 마이너스 0.95% 그리고 신한 BNPP 포커스 농산물 펀드가 0.05%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펀드 보수도 좀 같이 알려주실까요? 네, 펀드 보수는 보시는 것처럼 미래에셋 로저스 농산물 펀드가 1.69%고요. 사는 진 로저스 에그리 인덱스 펀드는 0.90%, 그리고 신한 BNPP 포커스 농산물 펀드는 1.653%고요. 요거는 이제 A 클래스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 판매 수수료는 미래에셋 로저스 농산 펀드가 없고요. 사는 진 로저스 에그리 인덱스 펀드 같은 경우 1.2%, 신한 BNP 포커스 농산 펀드는 선지 판매 수수료가 1%가 있고요. 저희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선지 판매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 하시는 것보다는 좀 더 그 부분을 아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이 농산물 펀드 투자할 때 유의사항도 알려주시죠. 네, 농산물 펀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외 파생 상품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물 지수와 100% 동일하게 간다고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농산물 지수 자체가 워낙 많은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가 올랐다고 해서 그 상품이 그대로 반영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펀드 자체도 환해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참고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펀드 같은 경우에는 실적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금 손실에 대해서 항상 유념을 하셔야 되고요. 본인에게 맞는 펀드, 본인에게 맞는 투자 방법으로 투자를 하셔야 손실을 보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월드와이드 펀드 키움증권 김민관 과장과 함께했습니다.